네, 안녕하세요. 코칭라인 선미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승무원 스터디를 좀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승무원 준비를 할 때 승무원 스터디는 좀 필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좀 학원을 다녔고, 저희 이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과 이제 매일 이제 스터디를 좀 같이 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준비해왔던 과정들, 또 스터디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제가 승무원 과외를 하면서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터디를 참여하실 때는 꼭 멘탈을 꽉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막 피드백을 받고 그랬을 때 크게 상처받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코칭을 해보면서 선생님 스터디만 갔다 오면은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점점점 좀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도 100%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이제 스터디라는 취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참여를 해야 돼요. 승무원 스터디라는 곳이 우리가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렇게 장점을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한 목적의 모임은 아니에요. 면접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의 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개선해야 될 점들에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내가 싫어서, 내가 정말 부족해서 그러한 피드백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만 고치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면접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마인드로 나는 이것만 고치면은 다음 면접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꼭 갖고 스터디를 가셔야 돼요. 절대 다녀오셔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그러한 생각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 모두의 각각의 장점이 있고 또 그러한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좀 잘못된 습관, 부족한 점을 고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 피드백을 좀 달게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 보통 이제 스터디는 2시간이 진행이 되죠. 1시간, 1시간 좀 나눠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은 내가 준비한 질문지를 뽑아서 이제 면접관 하는 친구에게 그 질문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미리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내가 준비해오는 질문들을 아무 질문이나 뽑아오기보다는 왜 이렇게 내가 먼저 질문을 뽑고 이 질문을 먼저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에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는 이력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력서에는 본인의 학력, 전공, 학점, 경력사항, 봉사활동, 어학점수, 어학 연수, 뭐 교환학생 경험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마다의 이력이 다르고 그러한 이력 안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그러한 질문은 나의 단골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을 바탕으로 나에게 나올 만한 질문들을 먼저 한번 리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먼저 만들어 보고 답변을 그리고 그 답변을 스스로 혼자서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그 질문들을 이제 면접관 하는 친구들에게 1시간 동안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딸딸딸딸 외우기보다는 그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이제 넣으라고 제가 스터디 하실 때 1시간씩은 꼭 이제 본인에게 많이 나올 만한 질문 위주로 연습을 하시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시간에는 이상 질문과 돌발 질문, 그리고 롤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은 이제 내가 준비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면접관을 하는 친구들이 아무 기출 문제나 이제 뽑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이기 때문에 종전에 앞전에 내가 준비해온 질문들보다는 답변이 어색해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아, 이거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준비해 올게. 다음 주에 다시 질문 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예상 돌발 질문에도 내가 무엇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말하는 그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나의 스피치 훈련에도 좋고 또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준비해온 질문도 이제 떨려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커요. 근데 이러한 예상 질문, 돌발 질문, 이제 정말 내가 준비해오지 않은 질문들을 그렇게 받았을 때는 정말 얼음이 될 경우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을 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을 이제 면접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훈련을, 한 문장이라도 말하는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답변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답변을 내가 그 다음 주에 혼자서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준비해온 질문에 첫 번째 시간에 그 질문을 넣어서 다시 이제 내가 준비해온 질문으로 이제 다시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내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미소, 자세, 태도, 이제 말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답변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스터디를 하는 중에 이제 계속 영상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나중에 보고 나면은 나의 잘못된 습관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많이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미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기 미소와 그 다음에 말할 때 미소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기 미소를 이제 치아 이제 8개 미소로 활짝 웃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좀 경련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를 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소만 머금고 있는 그러한 대기 미소도 좋으니까, 이러한 미소로 내가 스터디 면접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과 이제 눈을 마주쳤을 때 이제 활짝 포인트 미소를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할 때 미소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집에서 답변 연습을 할 때 이제 내가 먼저 준비해오는 질문들 있죠. 이러한 질문들을 내가 많이 답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답변이 웬만큼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좀 미소 연습을 하면서 나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스터디 때도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지를 꼭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미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절대 미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웃어야지 웃어야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미소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이제 인사, 그 다음에 대기할 때의 자세, 그리고 말할 때의 자세입니다. 인사는 이제 공수 자세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정중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사를 이제 잠깐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과 첫 대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이제 몸이 많이 흔들리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두를 신고 내가 인사 연습을 하는데 내 몸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도 영상을 꼭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할 때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대기할 때의 자세도 이제 구두를 신고 무릎을 붙이고 있고 이제 손발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는 이제 모델들이 하는 포즈 있죠. 이렇게 벽에 이제 기대고 딱 공수 자세를 한 상태에서 한번 한 5분 정도를 한번 서 있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좀 다리도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에 5분씩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다리를 붙이고 구두를 신고 서 있는 공수 자세가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승무원 면접은 꾸준히 내가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승무원다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에 나의 이제 태도나 습관이나 자세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때의 자세입니다.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스처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지금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죠.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승무원 면접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이제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제 손동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동작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말을 할 때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손을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고개를 많이 흔드시는 지원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고개를 흔드는 게 맞아요. 근데 고개를 많이 흔들게 되다 보면은 좀 산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개를 너무 많이 흔들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내가 정말 딱 고개를 고정을 하고 말하는 연습도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승무원 면접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다 안 됐어요. 안 됐지만은 하나하나 내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지, 좀 개선을 해 봐야지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면접을 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미소, 자세, 태도는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주 한 주의 미션을 주면서 '아, 이번 주에는 이거를 좀 내가 집중적으로 고쳐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스터디에 가셔서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게 고쳐졌는지 좀 잘 체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면접관을 하는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실 때 좀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고 하면은, 우선은 스터디는 나의 장점을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의 부족한 점을 친구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내가 너무 자신감 떨어지지 말고 자존감도 떨어지지 말고 어 멘탈을 부여잡고 이제 '스터디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참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시간에 시간을 반을 나눠서 첫 번째 시간에는 나에게 잘 나올 만한 질문들을 내가 리스트를 해서 그 답변을 많이 연습을 해본 후에 1시간 동안에는 그 질문들 위주로 이제 질문을 해서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돌발 질문,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면접관 하는 친구들에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내가 좀 당황스럽고 답변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문장이라도 말하는 연습, 그 훈련을 꼭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면접장 가서도 내가 준비해오지 않은 질문들을 충분히 이제 그래도 또박또박 차근차근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을 내가 답변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다시 준비를 해서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준비해온 질문에다가 이제 다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내가 다시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나씩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 자세, 태도, 이러한 습관적인 부분들은 내가 피드백 받은 부분, 이 부분들을 매일 집에서 아주 짧게 1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되, 일주 동안 내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포인트들을 이제 집중 기간을 두고서는 하나하나씩 고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내가 고개를 흔드는 거, 두 번째 주는 내가 말을 더듬는 거, 세 번째 주는 내가 좀 부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션을 큼직큼직하게 주셔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스터디를 가셔서 내가 이 부분을 이번 주에는 좀 연습을 많이 해왔으니까 좀 고쳐졌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한번 이제 평가를 받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스터디를 좀 잘 진행을 하시고 면접을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답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좀 어떻게 내 에피소드를 정리를 하고
이거를 좀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카카오톡 코칭 라인을 좀 추가를 하셔서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코칭 라인 1대1 답변 특강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몇 달 동안 내가 답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친구들도 이제 특강에서 한 2시간 정도 1대1 정도 이제 답변을 좀 이제 코칭 받고 나면은 좀 그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만 그래도 내가 빨리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습은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시간을 좀 절약을 하셔서 승무원 면접을 위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승무원 스터디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스터디를 잘 준비를 하시고 승무원 채용에 아주 좋은 결과가 모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